안녕하십니까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산전기학원의 전력공학 강사 김민혁입니다. 2020년 1회 및 2회 통합 전기기사 필기 기출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제2과목 전력공학입니다. 1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1번 문제는 중성점 직접 접지계 통해 일선 지락사고 시에 지락 전류를 구하는 아주 간단한 문제였어요. 공식 자체를 묻는 문제였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면 키워드가 지락전류예요. 그리고 무슨 계통? 중성점 직접 접지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IG는 기본적인 공식 3회 곱하기 I0. 여기에서 I0가 바로 영상전류였죠. 그럼 영상전류는 우리가 어떻게 구했었냐? 이렇게 구했었어요. Z0 더하기 Z1 더하기 Z2분의 2. 이게 바로 우리가 영상전류를 구하는 기본적인 공식이었죠. 우리가 일선지락사고 시의 지락전류는 무슨 분을 포함하고 있다? 그렇죠. 영상분, 정상분, 역상분을 포함하고 있다. 여기에다가 곱하기 얼마만 하면 돼요? 그렇죠. 3배만 해주면 되는 거였습니다. 공식 자체를 고르는 거기 때문에 정답은 가볍게 3번이었고요. 수업 시간에 여러분께 어떻게 설명드렸냐? 분자에 3이라는 숫자가 들어간 게 정답이다. 원래는 이게 기출문제와 똑같은 시험 문제 유형이네요. 근데 기존의 시험은 그림이 보통 그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그림을 쏙 빼고 그냥 공식만 물어본 간단한 문제였어요. 2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다음 중 송종계통에서 어떤 문제냐? 절연 협조에 있어서 절연 레벨이 가장 낮은 기기는, 자, 우리가 어떻게 키워드 잡았었죠? 바로 피뢰기의 제한 전압이 가장 낮았었죠. 그리고 기준이 된다라고 그랬었어요. 여기에서는 기기를 물어봤기 때문에 라이팅 어레스터인 바로 피뢰기가 정답이 되는 겁니다. 좀 썰렁한 문제였으니 여러분 깊게 설명은 안 하도록 할게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3번. 화력발전소에서 절탄기의 용도는, 그럼 여러분 절탄기를 우리가 이코노마이저라고 했었죠. 기본적으로 랭킹 사이클을 여러분께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시험 문제에서 랭킹 사이클에 관한 거 또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러분께서 연습을 좀 해주셨으면 해요. 그래서 간단하게 그림을 그렸는데, 자, 급수 펌프가 있어요. 급수 펌프에서 물을 쫙 보내줘요. 그러면은 이 물이 어디로 들어가나요? 보일러로 들어가요. 그럼 보일러에서는 연료를 집어넣어서 얘를 연소시켜요. 그러면은 거기서 나오는 가스가 뭐다? 연소가스가 나오겠죠. 이해되십니까? 근데 그 연소가스가요 300도씨 정도 돼요. 그럼 높아요? 낮아요? 그렇죠. 매우 높다. 그러면은 화력발전에서는 이러한 높은 온도가 높은 에너지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대기 중으로 그냥 방출하게 되면 좀 아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절탄기를 만드는 거야. 그럼 보일러 밑단에 뭐가 들어가냐? 바로 절탄기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은 이러한 뜨거운 연소가스를 대기 중으로 바로 방출하는 게 아니라 절탄기로 보내주는 거예요. 그럼 절탄기를 통과하고 나중에 최종 마지막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러한 뜨거운 열이 여기 존재하기 때문에 여기를 지나가는 물은 어떻게 됩니까? 데펴지겠죠. 뜨거워지겠죠. 바로 급수가 예열이 된다. 누구로 인해서? 바로 절탄기로 인해서. 그러면 절탄기, 연료를 뭐한다? 절약할 수 있는 기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간단하게 우리가 보일러에 공급되는 급수를 예열한다. 1번으로 정답을 하시면 되는 거였죠.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4번 문제. 4번 문제는 콘덴서 용량을 구하는 썰렁한 문제였는데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현재 역률이 60%래요. 그럼 높아요? 낮아요? 매우 낮죠. 그리고 60kW의 부하가 있대요. 근데 이러한 부하의 역률을 개선하고자 전력용 콘덴서를 병렬로 설치하겠다.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 있냐? 선로 손실을 최소로 하겠다. 밑줄 그어야겠죠. 선로 손실을 최소로 하겠다라는 조건은 코사인 세타2를 얼마로 하겠다? 1로 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끝났네요. 콘덴서 용량 Q는 P에 가로 열고 탄젠트 세타1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2죠. 여기에서 P는 바로 부하의 용량, 유효전력의 단위 들어간다고 했었고 문제에서 60kW 좋습니다. 그대로 대입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60에다가 곱하기 탄젠트 세타 1은 코사인 세타 1분의 사인 세타 1이죠. 그럼 코사인 세타 1 얼마 줬어요?
예, 60%니까 0.6. 그러면은 사인 세타 1은 0.8. 그 다음에 빼기 탄젠트 세타 2는 코사인 세타 2분의 사인 세타 2죠. 코사인 세타 2가 1이니까 사인 세타 2는 0이겠죠. 가로 닫고 계산기 바바박 하고 두드리면 something 얼마 나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5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송배전솔로에서 선택 지락 계전기. 자, 밑줄 끌까요? 선택 지락 계전기의 용도는 자, 여기에서 선택이라는 말이 키워드입니다. 선택이라는 것은 2개 이상이 되었을 때 선택이란 말을 우리가 쓸 수가 있죠. 그래서 2회선 이상 또는 다회선 이상의 경우에 지락된 상을 선택적으로 우리가 고장을 판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바로 선택 지락 계전기 또는 선택 접지 계전기라고도 합니다. 이번 시험에서는 선택 지락이란 말을 썼고요. 어쩔 때는 지락이라는 용어 대신에 접지라는 용어를 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내 같은 거다. 그러면 정답 찾는 건 쉬웠죠. 1번 다회선에서 2개 이상이면 여기서 다회선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다 단일이에요. 그래서 2번, 3번, 4번은 정답이 절대 될 수가 없다라는 거. 다음 문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6번 문제 전격 전압이 7.2kV고요. 전격 차단 용량이 100MVA. 이때 삼상 차단기의 전격 차단 전류를 물어봤습니다. 단위는 킬로암페어고요. 그러면은 차단기의 전격 차단 용량 PS는 루트 3에 곱하기 VN에 곱하기 IS다. 여기서 물어보는 거는 바로 IS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럼 IS만 남겨놓고 다 이항시키면 되겠네요. 그럼 IS는 자 공식 써볼까요? 루트 3에 곱하기 VN분의 PS다. PS 차단기의 전격 차단 용량 100MVA 줬어요. 그럼 100에다가 곱하기 얼마냐? 10의 3승을 할게요. 그 다음에 분자는 루트 3에 곱하기 차단기의 전격 전압 7.2kV 줬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분자하고 분모 똑같은 단위야. 분자도 킬로, 분모도 킬로 똑같죠. 그럼 얘가 뭐예요? 기본 단위죠. 근데 맨 끝에 문제에서 뭘 물어봤어? 킬로 암페어로 물어봤죠. 그러면은 여기까지는 암페어다. 여기까지가 뭐다? 암페어다라는 거야. 그럼 킬로로 해주기 위해서 다시 곱하기 몇 승? 10에 마이너스 3승을 해주면 한 8 정도 나올 거예요. 8킬로 암페어 정도 한번 직접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7번 문제 고장 즉시. 아하, 우리가 OCR 같은 과전류 계전기를 동작 특성에 따라서 우리가 분류할 수가 있었어요. 그때 순환시 계전기, 정환시 계전기, 반환시 계전기, 반환시, 정환시 계전기 크게 4가지가 있었는데 이 문제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고장 즉시 동작하는 계전기. 그럼 뭐예요? 이 순자가 눈 깜짝할 순자였죠. 그래서 순시 계전기 또는 순환시 계전기라고 한다. 정답은 1번입니다. 얘는 뭐예요? 정환시는 일정한 시간이 정해준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 다음에 반환시는 동작 전류의 크기가 사고의 크기에 따라서 반비례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거고 4번은 2번과 3번을 더해놨다. 간단한 문제였죠.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8번. 자, 3만 킬로와트의 전력, 그 다음에 51km 떨어진 거리를 줬고요. 이랬을 때 송전하는데 필요한 전압은 얼마인가? 단 어떤 식을 이용하라? 스트레식을 이용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유명한 스트레식 VS는 5.5에 곱하기 루트에 0.6L에 플러스 100분의 P이고요. 킬로볼트다. 자, 여기에서 L이 송전 거리죠. 기본 단위 킬로미터고요. P는 송전 용량입니다. 기본 단위가 킬로와트예요. 그렇죠? 그럼 대입만 하시면 돼요. 5.5에 곱하기 루트에 0.6 송전거리 51km 줬고요. 플러스 100분의 P. P인데 송전 용량이 킬로와트인데 문제에서 뭘로 줬어요? 아, 3만 킬로와트 그대로 줬죠. 만약에 메가와트를 줬다면 킬로와트로 바꾸셔야 되는데 킬로와트 자체를 줬으니까 가볍게 3만이라는 숫자를 대입만 하시면 됩니다. 직접 계산기를 두드려서 확인하시면 한 4번 정도가 나올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9번 문제, 댐의 부속 설비가 아닌 것은? 그럼 나머지는 댐의 직접적인 부속 설비가 맞고요. 정답은 이제 4번이에요. 4번 흡출가는 어디에서 쓰인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반동수차에서 낙차를 늘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설비였다라고 해서 정답은 4번 흡수관. 나머지는 딱 봐도 어때요? 우리 수력발전 배웠을 때 거기에 대한 설비가 맞았죠. 근데 얘는요 좀 더 어떻게 깊게 한 번 더 들어간다. 그래서 얘를 가지고 댐의 부속 설비라고 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다더라. 좀 멀죠 거리가.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문제. 삼상 3선식에서 쉬었던 문제인데 삼상 3선식에서 전선 한 가닥에 흐르는 전류는 단상 2선식의 경우에 몇 배가 되는가? 이거 우리 표로 외웠었어요. 수업 시간에. 그래서 표를 외운 것을 가지고 푸셔도 되고 아니면 가볍게 이렇게 푸셔도 됩니다. 지금 송전 전력 단상 2선식과 그 다음에 삼상 3선식의 전력이 같다라고 했어요. 얘를 두고 우리가 식을 세우면 자, 단상 2선식의 전력 P는 V 곱하기 I1 곱하기 코사인 세타. 얘는 P3, 3상이니까 루트 3, V 곱하기 I3 곱하기 코사인 세타. 선생님, 여기다는 왜 1하고 여기에다가는 왜 3를 안 붙였나요? 왜 안 붙였냐면 문제에서 송전전력, 부하역률 어쩌고저쩌고 다 같다고 했잖아요. 그러니 나중에 이거 약분할 거거든. 자, 역률도 같으니까 약분하고. 그럼 남는 게 뭐만 남아요? 그렇죠. I1과 여기 루트 3, I3만 남는다. 그러므로 I3를 구하면 I3는 자, 얘가 1로 이항해야겠죠? 그러면 루트 3분의 1에 I보다 1이다. 그래서 I1보다 루트 3분의 1배가 어떻다? 작다. 이런 이야기야. 즉, 삼상 3선식으로 우리가 송전하는 이유는 바로 전류값이 작기 때문에 전력 손실이 작아져요. 그럼 전력 손실이 작다는 얘기는 반대로 하면 송전 용량이 커지게 된다. 이러한 스토리였죠. 자, 간단하게 증명을 해드렸고요. 정답은 1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사고, 정전 등의 중대한 영향을 받는 지역에서 정전과 동시에 자동으로 자, 오토란 말이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예비 전원용으로 배전선로로 전환하는 우리가 전환한다, 트랜스퍼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자동부하 전환 개폐기 ALTS라고 합니다. 2차 실기에서는 이러한 약호도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1차 필기 공부할 때 연습 삼아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보충 설명해드리면은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자, 여기 아주 중요한 설비가 있다고 할게요. 예를 들어서 엄청 중요한 설비예요. 국방부라고 할게요. 자, 국방부가 있어요. 그럼 이러한 아주 중요한 설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전력을 공급할 때 변전소로부터 전력을 공급받겠죠? 그랬을 때 자, 이렇게 전력을 공급받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쪽에서도 변전소에서도 전력을 이렇게 공급받아요. 그러면은 하나는 우리가 상용, 평상시에 쓰는 거고요. 하나는 뭐다? 예비로 쓴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샵 1, 자, 샵 2라고 할게요. 이렇게 두 개의 변준소가 있는데 한쪽으로부터 전력을 평상시에는 공급받는데 여기서 만약에 고장이 나잖아요. 그러면은 예비 선로에서 전력을 지속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게끔 이렇게 설비를 구축해요. 이런 걸 우리가 이회선 수전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랬을 때 여기 고장이 나잖아요. 그럼 여기 붙어있던 스위치가 자동으로 차카닥 하고 넘어가고 요 예비 선로로 붙어요. 그래서 전력을 우리가 연속적으로 이렇게 공급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이러한 개폐기. 요게 바로 뭐다? ALTS 또는 자동부하 전환 개폐기다. 이해되셨죠? 다음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12번 전선에서 자, 표피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표피효과란 것은 어떤 거였습니까? 예를 들어서 가운데 이거를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드릴게요. 자, 좀 쉬운 그림으로 자, 여기 전선이 있어요. 전선이 있는데 원래는 전류가 흐를 때 이 전선의 단면을 골고루 이렇게 퍼져가면서 전류가 흐르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근데 표피효과가 일어나면 어떻게 된다라고 했습니까? 어떻게 되냐면 자, 가운데는 전류가 잘 흐르지 못한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어떤 느낌이냐? 가운데가 뽕 뚫린 이런 느낌이죠. 가운데는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그래서 도선의 중심으로 갈수록 전류 밀도가 작아지고 표피, 껍질, 껍데기 쪽으로 갈수록 전류 밀도가 커지는 현상. 이걸 우리가 뭐라고 했었다? 표피 효과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물론 전기 자기학 시간에서도 배우셨을 거예요. 자, 그럼 이러한 표피 효과는 언제 심해지냐? 크게 네 가지를 우리가 기억했었죠.
자, 주파수가 클수록 전선이 굵을수록 도전율이 높을수록 그 다음에 빚투자율이 클수록 모두 다 어떤 아이가 됐든지 다 클수록이에요. 그래서 정답 찾을 때는 1번 바로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전선이 굵을수록 주파수가 높을수록 커진다. 물론 여기에서는 굵을수록 또는 커진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어떤 시험 문제에서는 비례한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어떻게 표현하냐면 전선의 굵기에 비례하고 주파수에 비례한다. 이렇게 표현한 게 정답인 문제도 있다라는 거 참고 삼아 알아두시고요.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13번 일반 회로 정수가 같은 평행 2회선. 자, 밑줄 긋게요. 자, 평행 몇 회선? 2회선 A, B, C, D는 각각 1회선인 경우에 몇 배? 아, 이거 우리 간단하게 이렇게 공부했었죠. 어떻게 썼냐? 1회선일 때, 그 다음에 2회선일 때. 그럼 1회선일 때 우리가 A, B, C, D가 있었고요. 2회선일 경우에 A가 무슨 뜻? 전압비였고요. D가 전류비였죠. 전압비와 전류비는 2회선이 된다 하더라도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안 바뀌고요. 자, 임피던스는 병렬이 되기 때문에 반으로 준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2분의 1B가 되고요. C는 어드미턴스니까 거꾸로 2배 증가가 되겠죠. 그래서 2C가 된다. 그래서 이 시험 문제는 1, 2분의 1, 2 여기 앞에 1이 생략되어 있죠. 그래서 요 상수를 찾는 게 시험 문제였어요. 정답은 3번이겠네요. 이런 시험 문제도 있고 자, 어떤 문제도 있냐? 이런 시험 문제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2회선 송전솔로였다. 사정에 따라서 한 선을 정지시켰다. 그때 임피던스는 몇 배가 되냐? 이런 문제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무슨 말이냐? 처음엔 2회선이었대. 근데 사정에 따라 한 선을 정지시켰대. 그러면은 2회선에서 몇 회선이 된 거예요? 1회선이 된 거죠. 그러면은 처음에는 2분의 1 B였는데 나중에는 B가 된 거니까 몇 배 증가가 된 거예요. 그렇죠? 2배 증가가 된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도 있다라는 거 참고 삼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14번 문제. 변전소에서 비접지. 자, 비접지 방식 밑줄 긋게요. 접지 보용으로 사용되는 계전기에 밑줄 긋게요. 영상 전류를 공급하는 것은 자, 정답은 뭐예요? 예, ZCT죠. 우리가 비접지 계통에서 비접지 방식 그럼 기본적인 뭐 델타 결선 생각하시면 되죠. 비접지 방식에서 지락사고에 대한 우리가 검출을 어떻게 검출하냐? 바로 ZCT와 GPT를 이용해서 우리가 지락사고를 검출할 수 있다더라. 그럼 ZCT에서 검출하는 건 뭐였습니까? 바로 영상전류죠. 영상전류. 그 다음에 GPT는 뭐예요? 영상전압. 그래서 우리가 수업 때 어떻게 정리를 했었냐면 이 ZCT와 GPT 돌아가면서 번갈아가면서 낸다. 여기서는 뭘 물어본 거예요? 그죠? ZCT를 물어본 거죠.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15번. 여러분 달로기. 우리가 달로기를 뭐라고 하죠? 약호로 디스커넥팅 스위치. 1차 필기에서도 이 정도 약호는 알고 계셔야 되십니다. 이 달로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르라고 했네요. 자, 달로기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스타트를 해야 돼요? 그죠? 무부하시에 유지보수를 위해서 선로를 개폐하는 개폐기다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무부하라는 것은 무전압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럼 전압이 인가되어 있는 상태에서 달로기를 개로하거나 폐로하게 되면 엄청난 아크가 생긴다고 했었죠.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자, 여기 달로기예요. 자, 달로기의 심볼 썰렁합니다. 전원이 만약에 살아있는 상태에서 이 달로기를 닫거나 달로기를 열면 여기에서 엄청난 지직하고 뭐가 생겨요? 아크가 생긴다. 근데 달로기는 이 아크를 없앨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 되는 거지. 소호장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차단기 같은 경우에는 아크를 소호시킬 수 있었죠. 그거에 따라서 OCB, GCB, MBB, ABB 이렇게 나뉘지 않았습니까? 근데 달로기는 차단기하고 가장 큰 차이점이 뭐라고 공부했었죠? 그렇죠. 바로 아크 소응력이 없다더라. 그래서 일반적인 부하전류나 사고전류, 과부하전류 차단할 수 없다, 개폐할 수 없다. 극히 예외적으로 달로기가 차단할 수 있는 전류가 있어요. 그게 충전전류하고 여자전류인데 근데 걔는 빼고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렇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16번. 16번도요. 여러분 기존에 나왔던 기출문제하고 똑같은 문제였습니다. 4단자 정수 A, B, C, D가 어쩌고저쩌고 얼마 있대요. 이것이 송전소로에서 송전단에서 66kV를 인가하고요. 자, 밑줄 볼게요. 수전단을 개방했대요. 여러분 수전단을 개방했다는 것은 2차 측에 흐르는 전류가 흐를 수가 있겠어요? 못 흐르겠어요? 못 흐르겠죠. 그러면은 수전단에 흐르는 전류 IR은 0이 됩니다. 자연스럽게.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물어본 게 수전단 성간전압을 물어봤습니다. 그러면은 전파 방정식 기본적으로 요거 나와야겠죠. ES, IS는 우리 어떻게 외웠어요? A, B, C, D 한 번씩 써주시고 ER, IR, 그 다음에 마지막에 플러스 이렇게 썰렁한 공식 외웠었어요. 근데 문제 조건에서 수전단을 개방했다. 어떤 문제에서는 이걸 뭐라고 하냐? 무부하다 이런 말을 쓸 때도 있어요. 무부하라는 말이나 수전단을 개방했다 이런 말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그럼 IR이 제로가 되기 때문에 얘네가 날아가게 돼. 날아가고. 그러면은 식은 썰렁하게 요렇게만 남는 거죠. 이랬을 때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뭐냐? 수전단의 성간전압을 물어봤어요. 그럼 요 식에서 수전단 전압 ER을 끄집어낼게요. 그러면은 ER은 A분의 ES가 된다. 그럼 여기서 ES는 문제에서 줬어요. 얼마라고? 66kV라고. 그러면은 분자에 66을 넣고요. 자, 그럼 분모에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A. 문제 줬네요. 얼마? 0.9918 플러스 J에 0.0042. 그럼 그 크기를 넣으면 되죠. 그럼 루트에 0.9918의 제곱에 플러스 0.0042의 제곱. 실질적으로 여러분께서 계산기 요거 한번 두드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두드렸더니 대략적으로 4번이 나왔었어요. 진짜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17번 문제입니다. 증기터빈의 출력을 P라고 하자. 터빈 나왔으니까 화력발전 쪽이네요. 증기량을 W라고 했네요. 초압 및 배기의 증기 엔탈피를 각각 I0, I1이라 하면 터빈의 효율은 얼마인가? 터빈의 효율을 구하는 공식인데 걔는 기본적으로 이제 3번이 되겠죠. 터빈의 효율인데 이게 어려우시면 발전기 효율을 생각하시면 쉬워요. 발전기 효율 2타는 우리가 어떻게 MH분의 860의 W였었죠. 요 기억나십니까? 그럼 요 M이 뭐였죠? 그쵸? 연료량이었고요. H가 뭐였어요? 발열량이었고요. W가 뭐였어요? 전력량이었죠. 그럼 요 공식을 조금만 이렇게 해서 바꾸면 바로 터빈의 효율을 구할 수가 있었던 거였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M 대신 연료량 대신에 증기량이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증기량 W. 자, 근데 문제에서 단위를 T를 줬어요. 여기서 T가 뭐냐면 톤을 뜻합니다. 뭘 뜻한다고요? 톤. 근데 여기 단위가 다 킬로거든요. 그래서 톤을 킬로로 환산하기 위해서 W에다가 곱하기 몇 승? 10의 3승을 해줘야 같은 단위 킬로로 바뀌게 돼요. 자, 그 다음에 H, 발열량. 발열량 대신에 문제에서 뭘 줬냐? 엔탈피를 줬어요. 엔탈피 I0와 I1을 줬는데 I0와 I1의 그 차이를 넣어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발열량은 I0 마이너스 I1이 된다더라. 요게 바로 분모죠. 이게 무슨 소리야? 자, 여기 잠깐 볼게요. 지금 이 터빈의 효율을 구하, 이 터빈의 효율을 구하라는 문제예요. 그러면은 이 터빈에 들어갈 때의 증기가 있을 거고 나올 때의 증기가 있을 거예요. 그럼 들어갈 때의 증기는 이게 여러분 건조 증기죠. 아주 힘이 센 고온고압의 증기다라는 거고 그러면 이 고온고압의 건조 증기가 들어가서 터빈을 때리면 터빈이 막 회전할 거 아니에요. 일을 하겠죠. 그러면서 전기가 나올 건데 그럼 터빈을 때리고 나온 그 증기가 있을 거야. 그 증기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습증기라고 한다. 그러면은 건조 증기가 에너지 레벨이 높을까요? 습증기가 에너지 레벨이 높을까요? 당연히 일을 하기 전인 건조 증기의 에너지 레벨이 높겠죠. 그럼 얘와 얘의 차이만큼이 그 연락차 그 차이만큼이 일을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들어갈 때를 I0라고 했고요. 나올 때를 I1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사용한 열은 어떻게 되는 거야? I0에서 I1만큼 뺀 만큼이 뭐다? 예, 사용한 에너지가 된다. 이러한 스토리죠.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I0 빼기 I1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분자는 860인데 W 대신에 뭘 쓴 거예요? 네, P라고 출력으로 바꾸기만 한 거예요. 그럼 이런 내용을 봤을 때 정답은 짜잔 하고 3번이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다소 어려웠나요? 괜찮아요. 어려운 문제 한두 문제는 있다고 했었죠. 그거 빼고 나머지 문제를 충분히 맞출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18번 송전선로에서 가공지선의 목적을 물어봤네요. 가공지선. 자, 가공지선 크게 세 가지 역할. 직경례차폐, 유도례차폐, 세 번째 통신선의 유도장애 차폐. 그 중에 아닌 걸 고르래. 정답은 4번. 철탑에 접지정을 경감한다. 얘는요, 매설지선 역할이죠. 매설지선을 왜 깔아줬죠? 그렇죠. 바로 역섬락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철탑 다리에다가 접지선을 연결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철탑에 접지정을 경감해서 역섬락 방지다. 그런 스토리지 가공지선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정답이 4번이고요. 1번부터 3번까지 살펴보면 직경내 유도례 통신선 바로 나왔죠. 세 가지. 그래서 정답 4번 체크하면 되시고요.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19번. 자, 19번은 전력원 방정식에 대한 문제였어요. 그래서 상당히 어렵게 느낄 수도 있었을 텐데요. 조금 문제 유형을 살짝 바꿨습니다. 그 바꾼 내용을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전력원 방정식 어쩌저쩌고가 있대요. 이랬을 때 여기서 키워드는 뭐냐면 조상설비 없이, 그럼 조상설비가 없다라는 것은 뭐냐? 무효전력을 조정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예요. 이해되십니까? 무효전력을 조정하지 않고 그냥 지금 생긴 대로 살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자, 이 QR 플러스 요 400 얘가 바로 뭐예요? 예, 무효전력인데 이러한 무효전력을 별도로 조율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야. 전압을 조정하지 않겠다. 그 말은 이 QR 우리가 공급하는 조상설비 용량인데 얘를 뭐로 하겠다? 0으로 하겠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면 PR의 제곱 플러스 400의 제곱은 25 하나 둘 셋 넷 25만이네. 이랬을 때 뭘 구하라는 거야? 예, 요 PR을 구하라는 거죠. 그럼 25만은 500의 제곱이나 같은 숫자죠. 그럼 벌써 느낌이 빡 오셔야 돼. 뭐 더하기 뭐는 뭐다. 예, 3, 4, 5 많이 나오는 숫자 얼마 쓰시면 돼요? 그렇죠? 300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이렇게 3번이 됩니다. 그러면은 기존에 나왔던 기출문제하고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면 지금 이 문제는 QR이 제로다라고 놓고 푼 거잖아요. 그럼 어떤 문제, 우리 기존에 나왔던 문제들은 어떻게 물어봤냐면 조상설비를 우리가 구축을 해서 최대 전력을 전송하고 싶다. 이랬을 때 보낼 수 있는 전력은 얼마인가? 이렇게 묻는 문제들이었어요. 그러면은 무효 전력 자체를 0으로 하는 게 가장 좋겠죠. 그러면은 QR에 얼마가 들어가냐? 마이너스 400이 들어가면 마이너스 400 더하기 400은 여러분 얼마가 돼? 0이 되죠. 그래서 이 전체가 빵이 되는 거야. 그럼 남는 게 얼마 남아? PR의 제곱은 500의 제곱만 남죠. 그래서 정답 PR은 얼마다? 500이다. 이런 게 일반적인 문제였는데 이번 문제는 좀 바꾼 거죠. 뭐 조상설비가 없다라는 얘기죠. 이 말은 QR을 0으로 하겠다 이런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차에서는 조금 어려웠던 문제가 한 2문제 정도가 됐었는데요. 뭐 마음 편하게 그냥 패스하셔도 되십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20번, 간단한 문제네요. 자, 수용률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공식, 설비 용량에 대한 최대 전력 또는 설비 용량에 대한 최대 수용 전력. 정답은 3번. 부하설비 용량에 대한 최대 수용 전력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수용률이라고 한다. 그럼 기본적으로 참고 삼아 말씀을 드리면 수용률은 높을수록 좋아요? 낮을수록 좋아요? 그렇죠. 낮을수록 일반적으로 경제적이다라고 했었고요. 최대 수용 전력은 높을수록 좋아요? 낮을수록 좋아요? 그렇죠. 낮을수록 좋겠죠. 그래야 합성 최대 전력이 작아지고 그래야 변압 용량이 작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20번까지 모두 풀어보았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언제든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대산정겨운의 학습 게시판에 질문 남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